조사 착수 하루 만에 육군 수사단은 군기 훈련병 사망 사건을 관할인 강원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현장에서 군기 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사건 기록과 부검 결과, 현장 감식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 조사를 진행을 해야죠. 부검 결과가 나오면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결론도 내야 되고. 부검 결과 훈련병이 근육이 심하게 손상돼 사망하는 횡문근 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병은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을 한 채로 팔굽혀펴기와 구보뿐 아니라 선착순 뺑뺑이 등 얼차려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그 조사 과정에서 군기 교육 간의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좀 식별되었습니다. 육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그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하여 그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군기 교육 간의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좀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자, 얼마 전에 강원도의 한 군부대 훈련소에서 군기훈련, 쉽게 말씀드리면 얼차려입니다. 얼차려. 그 과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결국은 숨진 훈련병 얘기. 지금요, 이거 파장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국방부 관계자, 군 관계자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일단 뭔가 문제점도 좀 군에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거든요. 설명이 좀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착순 뛰기를 포함해서 예. 모든 얼차려가 다 규정에 없는 얼차려 방법인데요. 우리가 지금 군기 훈련을 하는 것은 훈육 목적인 것이 고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 군기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군 인권센터는 민간 단체인데 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뭔가 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뭔가 입장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화면 좀 볼까요? 이 훈련병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며칠 됐는데, 이게 과연 군기 훈련인가 아니면 이게 가혹행위 수준인가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완전 군장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한 24kg, 25kg 되는 완전, 굉장히 무겁죠? 그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았는데 일단 군장에 빈 공간이 많아 가볍다면서 책도 집어넣고 거기에 군화도 넣는데 다른 것도 많이 무게를 늘렸다는 거잖아요. 일단 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보행,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반복 훈련 이런 동작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훈련 시작한 지 한 몇십 분 정도 됐을 때 조금 지났을 때 이제 쓰러졌고 그리고 좀 군 소위통에서는 규정 위반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뭔가 그거 위반해서 가혹하게 진행된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 좀 접해져 보실 텐데 지금 이 훈련병이 처했던 상황. 이거 군기 훈련 이런 얼차려 정도로 그냥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혹행위 수준까지 갔다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네, 일단 이 소식 자체가 이게 보도가 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금 사망한 훈련병이 13일에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했던 훈련병이시고 그리고 23일에 이제 이 군기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얼차려라고 하죠. 이것을 받다가 그럼 13이 입소니까 한 입소한 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돼. 진짜 신병이군요. 예, 맞습니다. 훈련병.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후 5시 20분경에 이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이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쓰러졌고 이제
후송이 됩니다.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그 이틀 뒤인 25일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을 한 사건이다 보니까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군기 훈련 과정에서 이 병영 규정이라든지 또 그 기본 복무법이 있거든요. 예. 이 법상에 정해져 있는 이 군기 훈련의 방식이 아예 어겨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만약이라도 이게 또 군형법에서는 가혹행위를 6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리고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 경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 상해 의도까지도 봐서 뭐 상해치사라든지 이런 법적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차려라는 게 군대 내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군기 확립 차원에서. 근데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이걸 단순히 군기 훈련 얼차려 볼 수 없다 이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이게 이제 뭐 시민단체 이제 군 인권센터 등등등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그 훈련병이 이른바 선착순 구보니까 뛰는 거잖아요. 완전 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구보. 근데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걷는 정도의 이 군기 훈련이지 뛰면은 안 된다.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 군기 훈련이 예.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법이 군인복무기본법 38조의 2고 여기는 보면 지휘관은 군기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군기 훈련을 실시할 수가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고 체력 증진이라든지 이 정신 수양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게 예. 이제 근거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시행령에서 뭐 1일 군기 훈련은 2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간까지 다 정해져 있고 예. 좀 이렇게 그 안전을 위한 조치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리고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이라는 여기에 이 군기 훈련의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 명령권자라든지 이 군기 훈련의 절차, 방법 예. 이런 게 있는데 이 방법에 있어서는 이 완전 군장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이게 걷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 뛰는 것은 이제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그 팔굽혀펴기를 군장을 한 상태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도 맨몸으로 1회에 20회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규정에도 어긋나는 이런 그것도 만약에 군장 그 무거운 걸 등에다 군장을 메고 하면 무리가 갈 수 있다. 이걸 걱정한 규정이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 군기훈련이라는 것이 이 지휘관의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체력 단련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고통을 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가혹행위가 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혹행위의 기준에 대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아니면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는 가혹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규정을 많이 위반을 했던 부분이 있는 데다가 굉장히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40kg가 등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그 군장의 무게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뭐 책을 놓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직은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까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그것도 좀 확인을 돼야 될 지점인데 그런데요. 일단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어떤 좀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설명들이 사망한 훈련병이 횡문근 융해증과 관련이 있는 그런 유사 증상 일부를 보인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횡문근 융해증 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와요. 이제 군 관계자 소위통들이 설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횡문근 융해증 이게 김성수 변호사는 좀 약간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일단 이게 뭐고 이게 언제 나타나는 증상입니까? 이런 거는. 예, 저도 이게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아직 뭐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공식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것이 이 근육이 손상이 되고 이 근육 내에 있는 근세포 속에 이 그 성분이 이 혈관으로 타고 가서 신장 쪽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이제 이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근육이 것입니다. 너무 신체적인 무리가 가서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녹는 겁니까?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뭐 그러면? 녹거나 찢어진다거나 하고 여기 안에 있는 이제 근세포 속에 있는 이 예.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다가
신장 쪽에 쌓이면서 신장을 이제 망가뜨리게 되면 예.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 신장의 무리로 인해서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심부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중한 이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대표적인 증상이 예. 이 소변을 봤을 때 아주 빨간색이나 아니면 굉장히 검은색 소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신장에 이상이 느껴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훈련병이 혹시 이것 때문에 지금 왜냐면 지금 뭔가 군기 훈련이 무리가 갔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상이 발생한 거니까 지금 근육이나 몸에 무리가 갔다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약간 의심되는 거는 약간 방금 설명드린 횡문근 융해증 또는 열사병 또는 폐혈성 쇼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족들이 이 숨진 이 훈련병에 대해서 부검을 의뢰했다고요? 예, 이건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이 뭐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부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검이 군대 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혹시나 이 어떤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 국과수에서 이 부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을 그러니까 했었고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국과수에서 지금 현재 부검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정식적인 결과는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달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식적으로 하려면 뭐 여러 예. 가지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꼼꼼히 보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한 달은 조금 길다고 한다면 길 수가 있겠지만 또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볼 수도 그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사망 원인은 직접적인 사인은 무엇인가 이걸 밝혀야 되는 거군요. 일단. 맞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야지 이게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을 했고 이것이 만약에라도 이런 군기 훈련이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지가 밝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요. 이전 이 훈련 중에 군기 훈련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럼 얼차려라고 바꾸겠습니다. 원래 그 표를 바꾼 건데요. 그 얼차려 중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주변에 있던 다른 훈련병들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뭔가를 그냥 무시했다. 뭐 일단 그런 얘기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좀 해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 훈련병이 이 간 곳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 부대의 의무실, 게다가 인근의 어떤 민간 병원, 게다가 나중에 대학병원 순으로 갔는데 이거 후송 과정에서 좀 들여다볼 뭐 좀 어떤 지점이라든가 내용이 좀 보입니까? 이건 후송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요. 예, 아무래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예. 조금 늦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는 예. 조치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너무 나오고 그럼 있기 때문에 쉽게 본 거 아니냐 상황을. 예, 그렇죠. 처음에 이제 쓰러졌을 때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이제 뭐 상급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면 예. 아무래도 생명의 지장까지는 조금은 덜할 수도 있었을 여지가 있는데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은요. 이 군기 훈련을 받던 이 훈련병이 뭐 구보를 하고 뭐 하던 동안 중간에 다른 동료 훈련병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뭔가 이상 증상이 표정이라든가 몸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때 그게 빨리 신속히 대응해서 빨리 휴식을 취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조금만 뭐 1시간 정도만 휴식을 취해서 다시 회복되고 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요. 맞습니다. 지금 사망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뭐 횡문근 융해증이라든지 예. 아니면 열사병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했을 예. 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체온이 너무 급격히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굉장히 좀 이상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휘관이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럼 일단은 잠깐 휴식을 해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증상이 악화되진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도 또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규정에는 1시간을 만약에 이런 군기훈련을 했을 때는 예. 10분의 휴식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10분의 휴식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여서 이 당시에 같이 이제 이런 군기훈련을 받았던 예.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사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지금 결국에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그 군기 훈련이 지속된 시간은 뭐 한 30분 정도다. 근데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한 건지. 그리고 뭐 꾀병으로 관주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뭐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요, 본인의 주장을 하다면 꾀병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훈련병 여러 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꾀병일까요, 과연? 이거는 일단 신경을 한번 일단은 멈추고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지금 여기가요.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저 군 관계자가 뭐 경찰도 뭐 이첩했다 이런 설명을 좀 내놨어요. 지금 저 상황에 대한 설명이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강원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규명이 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 지금 군 관계자 설명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은 군도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물론 이 사안이 불거지고 약간 더 늦게 뭐 외부에 알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경찰에 좀 저 정도는 빠르게 이첩을 한 겁니까? 경찰로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게 군사법원법상에 이제 관할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재판권 자체가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이게 수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법 개정이 된 지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첩이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뭐 다른 사건들 때문에도 이첩 관련 문제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군대 내 수사기관에서도 빨리 이첩을 좀 해서 경찰 측과 이렇게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요. 이첩을 했다는데 이제 대상이 된 게 2명이라 그러죠. 뭐 중대장 포함해서 또 다른 한 명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찰 이첩, 육군 수사단에서 강원 경찰청인데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이에요. 자, 일단 김성수 변호사. 저기 뭐 혐의가 좀 적혀 있는데 저 혐의들이 어떤 내용인 거고 이게 향후에 어떤 쪽으로 수사가 돼서 저게 좀 이게 일단은 정식 혐의 상태인지 일단 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는 지금 아직 사실관계 파악 자체가 명확히 안 됐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나서 죄명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는 저 두 가지가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때 이에 관한 이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형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형법으로 이제 처벌이 될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이 가혹행위를 했는지 관련해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뭐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의 경위라든지 상황을 봤을 때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혹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검 결과와 관계없이 이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가혹행위 여부가 적용이 이제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처벌까지도 이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업무상 과실치사는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는 뭐 바로 적용이 금방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거는 좀? 제 예상으로는 가혹행위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 더 조금 용이하지 않나 예상이 되고 이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일단은 그 부검 결과가 나야 됩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치사의 제 중에는 뭐 폭행치사라든지 상해치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상해치사로 볼 수 있는지가 조금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죄가 이 뭐 무형적 방법이라든지 뭐 직접 간접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리지 않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했을 때 상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뭐 군장을 하고 뭐 팔굽혀펴기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해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를 봐서 상해치사라고 한다면 그 형량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치사까지도 법리적으로 검토는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 중대장하고 다른 간부 2명이 일단 수사 대상이 돼서 경찰로 이첩이 된 건데 이거요. 이른바 이제 윗선 중대장 위의 계급도 있잖아요. 부대니까. 근데 부대 계급도 어떻게 보면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관리 책임은 만약에라도 이러한 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더 윗선에서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방조했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관리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또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민사 책임이요? 그렇죠. 이게 나라에서 결국에는 이런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나라에서 근무하는 중대장이 이러한 과실을 해서 이런 손해를 입히게 되면 이 사람이 떠난 거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청구로 금액적인 배상을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부분과 민사 부분이 각각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민사 부분은 약간 나라를 상대로 약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형사 부분은 이게 이런 사안 정도면 중대장 선에서 어떤 처벌이나 만약에 확정되면 끝나게 됩니까?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중대장 선에서는 일단 만약에 중대장까지만 관여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대장까지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이 형사 부분과 관계없이 군대 내에서의 징계를 통해서 어떤 뭐 해임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은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단계죠. 섣불리 뭐라고는 말씀을 쉽게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오는 군 쪽에서 국방부나 군 쪽에서 나오는 설명도 좀 있고요. 무슨 안 좋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됐는데 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인제군에 주둔하는 육군부대 신병교육대대입니다. 지난 13일 입대한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군기 훈련 도중 쓰러졌습니다.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훈련병은 상태가 나빠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훈련병 6명은 부대 연병장에서 동시에 군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뛰다가 쓰러졌고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있다면서 조사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당일인 오늘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개정된 군 형법에 따르면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범죄와 관련된 경우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맡게 됩니다.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육군은 훈련병의 순직과 진급 추서를 결정한 뒤 부검을 진행했고 유가족 측과 장례 일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선 군기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혹시 학교 다닐 때 이 얼차려, 기합 같은 거 받아보셨나요? 여학생들은 별로 받을 일이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군 생활하면서 얼차려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요. 과거에 바로 이 얼차려 또는 기합이라고 불리던 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질렀거나 생활수칙을 위반했을 때 상급자가 하급자의 군기를 바로잡기 위한 근거 있는 규정이 바로 체벌이 바로 군기 훈련인데요. 이번 사건도 상급자인 중대장 등이 하급자인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을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기사 내용을 보면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뛰고 또 팔굽혀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네, 지난 2020년 신설된 시행령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군기 훈련은 2시간 이내로 1시간 초과 시 휴식 시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특히 완전 군장을 하면 걷게만 가능하고 뛰게 하거나 팔굽혀펴기 등을 시키는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군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시키고 팔굽혀펴기까지 시킨 것이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 겁니다. 최혜병 사건에서 그랬지만 먼저 군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사 착수 당일에 이례적으로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혹행위로 판단하기는 현 시점에서 좀 이르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사 당일에 민간 경찰 이첩 결정을 내린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범죄의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민간 경찰로 넘겨야 하죠. 군사 경찰이 규정 위반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단서로 빠르게 판단해 이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일단 오늘 부검 절차는 좀 끝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보고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조직 검사 등을 추가로 더 한다면 최대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간 경찰과 함께 군기 훈련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직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어서 추서도 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또 훈련 중에 육군에서 훈련병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앞서서 수탄 사고도 있었잖아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내용이 정리됐는데요.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지난 23일 오후에요. 훈련병,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군기 훈련 진행 중에 쓰러졌어요. 병원 후송.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죠. 치료 중에 상태가 악화돼서 지금 순직으로 좀 결정이 됐죠. 그리고 오늘 육군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일단 군기 훈련 상황이었는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것을 일단 알려줬다. 뭔가를 파악을 한 것 같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조사 중이다. 민간 경찰관이 조사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용윤 변호사. 예. 일단 여기 군기 훈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약간 생소하신 분도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과거에 말해서도 얼차려 이겁니까 지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얼차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이 지휘관이 어쨌든 군기 확립을 위해서 군 장병들에게 이 어쨌든 정신 수양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정규 훈련은 아닌 별도의 훈련.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차려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군기 훈련이라는 표현을 바꿨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팔굽혀펴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뭐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예. 구보를 하는 거. 예,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고 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군기 훈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된 내용 하나 더 있는데 좀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육군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죠. 뭔가 좀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 군기 훈련 상황과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을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 육군에 이 관련 규정이 있어요. 얼차려 관련된 규정. 이게 군기 훈련이거든요. 이게 신체 상태를 좀 고려해야 되고 뭐 얼차려 1회에 1km 이내 그리고 최대 4회까지. 그러니까 군장을 했을 때는 1km 이상을 가면 안 된다. 약간 뭔가 좀 위험상을 막기 위한 이런 규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진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요. 군 인권센터 관계자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를 좀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입대한 지 며칠 안 된 훈련병에게 이렇게 완전 군장에 구보까지 시키는 이런 좀 가혹한 처사를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야 사건을 공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건이 벌어지면 쉬쉬하고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자, 정옥진 변호사. 네네. 일단 이 상황 아직은 조사 중이니까 아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아마 알려지겠는데 일단 이런 상황 몇 가지 뭐 얘기 설명도 들었고요. 어떤 정황이 있다는 것도 보는데 지금 어떤 점들이 문제로 좀 보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결국은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규정의 병영 생활 규정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군기 훈련 실시 요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기가 뭐냐면 군대의 기강이란 뜻이고요. 얼차려는 뭐냐면 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 정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차려란 말은 정신 차리란 이야기예요. 정신을 차리게끔 뭔가 훈련 형태로 뭔가를 한다 이 뜻인데. 그러니까 군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끔 일정한 뭐라고 그럴까 명령을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게 군기 훈련인데 이걸 쭉 보면은 그 피교육자나 그 피대상자의 병영 생활 상태, 그다음 무엇보다도 체력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저희 때는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조금 체력이 딸린다 그러면 저도 방위나 하는데 방위나 뭐 이런 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약간 이 인구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군 그렇죠. 자원이. 그런데 예. 지금은 거의 대부분 현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전보다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병 마찬가지지만 일병과 이병은 예. 아직 적응하기 전이고 상병과 병장은 어느 정도 군에 익숙해졌으니까 그 군기 훈련의 방법도 일병하고 이병이 다르고 상병하고 병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컨대 일병, 이병들은 그 뛴걸음, 달리기죠. 예. 이런 것들 단독군장으로 뛴걸음 할 때 1회에 2km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상병, 병장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조금 더 적응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4km. 근데 지금은 훈련병이에요. 훈련병이니까 일병보다도 사실은 더 좀 조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날씨도 뭐 갑자기 좀 더워졌나 뭐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그 변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정확한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짐작을 하거나 단정하거나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건 분명하잖아요. 이경민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떤 점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지금 말을 하는 게 6명이서 같이 이런 군기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6명이 같이 군기 훈련을 하다가 나머지 5명은 이 지금 사망한 이 훈련병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이제 목격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집행하고 있는 그 간부한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게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내놓은 설명, 뭐 주장일 수도 있고 어떤 설명인데 거기에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진을 해서 이제 상태를 살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치를 과연 제대로 적극적으로 된 취했는가? 그래서 뭐 그런 걸 알고도 이거를 뭐 그대로 이제 꾀병이라고 봐서 이행을 하도록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정말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도보만 한 게 아니라 구보까지 시킨 게 또 맞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또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또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또 이런 말도 나오기도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신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체력적으로 약간의 좀 부족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가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 군기 훈련을 할 때에도 어쨌든 그 훈련을 받는 대상자의 그 상태를 살펴서 그 상태가 이제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군기 훈련을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실시를 했다면 조금 이 사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과실이 있다, 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 요건 이제 이런 군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과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는 곳인데 어떤 주장이 좀 나왔는데요. 뭐 여기저기 이제 알아본 결과겠죠, 이게요. 훈련 중에 한 훈련병이 건강 상태 안 좋아서 다른 훈련병이 집행 강부에게 보고를 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처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아직은 일단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점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저런 상태에 있으면은 제대로 이제 어쨌든 조치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지 않도록 이제 했어야 될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망에 대해서까지 이제 뭐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미필적이나마 약간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이게 조금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조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혁신 변호사는 만약에 이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 군형법에 형법 말고 군형법 있지 않습니까? 군형법에 이제 군인들이 대상이 되는데 가혹행위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정도면은 군형법상의 가혹행위죄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그 형법에는 뭐 가혹행위치사가 있는데 가혹행위치사죄가 되려면 수사기관 같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혹행위치사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군인 같은 경우에는 가혹행위치사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혹행위에다가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건데 결과가 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치사가 될 가능성이 사실 좀 커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하여튼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니까 뭐 아직은 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이 숨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의해서 지금 또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사실은 훈련받는 훈련병도 그렇지만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더군다나 예. 자대 배치도 받기 전인 훈병 상태에서 옛날에는 훈련병을 훈병이라고 했었군요. 예. 그러니까 훈병 같은 경우에 훈련병 같은 경우에는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거는 육군 자체에서 좀 전반적으로 오히려 육군 자체 군기가 빠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훈련받는 훈련병들의 군기가 빠졌다고 군기 훈련을 갖다 시켰는데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뭐 다른 사람 규정 위반 따지기 전에 육군 자체에서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